퇴직 후 3년 통장에 남은 돈. 영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에겐 차가운 겨울보다 더 시린 현실입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53, 4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우리는 무엇으로 이 긴 시간을 채워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퇴직 후 예기치 못한 재정적 폭풍에 직면한 50대 가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한숨과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라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건실한 중소기업 부장이었던 김영호 58세 가명씨의 사연입니다. 퇴직금 1억 원과 알뜰히 모은 약간의 저축을 합쳐 약 1억 5천만 원. 김영호 씨는 이 돈이면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 아직 대학생인 막내의 학자금, 그리고 끊이지 않는 경조사 비용은 그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어림없다. 뭔가 수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결국 그를 위험한 투자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슷한 사연처럼 김영호 씨 역시 주식과 소위 대박을 꿈꾸게 하는 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참혹했습니다. 투자 경험 부족,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조급함, 그리고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 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다 불과 2년여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현재 김영호 씨는 아내 몰래 새벽 인력시장을 나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내가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라며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박수진 60세 가명씨의 경우입니다. 박수진 씨는 퇴직 후에도 현역 시절의 생활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 경제 관련 보도에서 지적했듯 은퇴 후에도 월급 받던 때처럼 돈을 쓰다가는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했던 것이죠. 그녀의 월 지출은 500만 원에 가까웠고 이는 크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정적인 월급이 끊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든든할 것만 같았던 퇴직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고 나서야 박수진 씨는 벼랑 끝에 선 듯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뒤늦게 생활비를 줄이고 주변의 소일거리라도 알아보고 있지만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시간이 많으니 그동안 못했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값비싼 취미생활도 즐겨야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명예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던 이강민 55세 가명씨의 사연입니다. 평소 관심 있던 외식업에 도전하기 위해 이강민 씨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나날이 오르는 인건비 부담, 그리고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매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안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강민 씨의 가게 역시 그 통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셔터를 내려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은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려 보지만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와 최근 몇 년간의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큰 장벽이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고스란히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다. 이강민 씨는 오늘도 쓰디쓴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착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특성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5억 1,100만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억 2,700만 원, 약 83%에 달합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순금융 자산은 평균 8,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이러다 보니 막상 은퇴 후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막히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이나 혹시 모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받는 연금의 현실과 준비 부족입니다. 국민연금, 물론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한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전체 수급자의 70%를 차지하고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11%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당장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에 밀려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으려고 잠깐 관심 갖는 정도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금이 바닥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경제적 계획이 부족했거나 잘못된 재정 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새로운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재취업 시장의 벽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세를 훌쩍 넘지만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0.5세에 불과합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이유의 절반 이상, 약 55%가 가족 부양, 본인 생계, 생활비 보탬과 같은 절박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 시장은 나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 과거 직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임금 수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 부담이라는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였다 하더라도 그 경력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이제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 그리고 자존심의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며 퇴직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지출 폭탄, 바로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가 30대가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심지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이미 500만 원을 넘어섰고 만약 암이나 중증 질환이라도 발병하게 되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모아둔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늪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최미숙 65세 가명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최미숙 씨는 3년간 모아두었던 돈을 예상보다 빨리 다 써버리고 앞날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라도 찾아 나섰지만 처음에는 노인을 홀대하는 직장 분위기에 상처를 받고 얼마 못 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는 굳은 결심으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도전을 하듯 택배 상하차부터 호텔 객실 청소,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심정을 오랜 시간 지켜왔던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그저 뭐든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고 회상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최미숙 씨는 현재 월 25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수입을 올리며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냉정한 현실 점검과 단호한 지출 다이어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을 제외하고 실제 내가 즉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현역 시절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생활비 규모를 최소 50%에서 많게는 70% 수준까지 과감하게 줄이는 지출 다이어트를 단행해야 합니다. 월급 받을 때처럼 돈 쓰다가는 순식간에 쪽박 찬다. 는 어느 은퇴자의 절박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내가 가진 연금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수령 시점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노후 준비와 세금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만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고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4% 룰과 같은 전략을 참고하고 현명한 자산 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매년 내가 가진 총 은퇴 자산의 4% 정도를 생활비로 인출한다면 약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4% 룰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길어진 노후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안정적인 채권 등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자산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약 40% 정도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반드시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제1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나 직함은 이제 깨끗이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신입의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거나 유망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70세 이상 남성의 취업률이 46%에 달하고 아파트 관리인 같은 비교적 단순한 일자리조차 경쟁률이 50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평생 현역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실손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를 돕겠다는 좋은 마음이 오히려 나의 노후 자금까지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 가족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퇴직 후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최미숙 씨의 이야기처럼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나의 노후 준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퇴직 후 3년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되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정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제2의 인생, 그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